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거 오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건데 손절 안 하고 주식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손절이란 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아재와 많이들 뭐 손절하라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손절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정립해드리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거랑 별개로 손해보고 파는 거 진짜 못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옆에서 잡아주고 알려주고 해도 몇 년을 주식을 해도 정말 나는 절대 손해보고 못 팔아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과연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분들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을 안 하고 주식을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뭐 가능하다 아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흔히 말하는 손절, 기술적 의미의 손절이 아니라 그냥 손해보고 파는 거 절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주식 잘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주식 파는 건 난 절대 못해 그러면은 주식을 잘할 수 없다. 그냥 결론. 네, 그건 결론이에요. 네. 제가 좀 단정 잘 안 짓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뭔가를 좀 바꿔 나가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봐야 되겠죠? 네, 결국에는 여기 은가예요. 은가. 똥인데, 똥이 쌓여 있는데 이 똥을 결국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흔히 기술적으로 말하는 손절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팡 쳐버려, 이런 손절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저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똥이 한 번에 많이 쌓였을 때 좀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한 번에 쳐낼 필요는 없다. 네, 과다출혈을 내거나 손절을 막 되게 잘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손절을 막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진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그러려면은 저의 방법을 따라 하려면은 일부 손해 나는 거, 그런 매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00을 한 번에 먹느냐, 마이너스 5만원씩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마이너스 5만원씩 20번을 내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한 번에 100만원 질를래, 5만원씩 20번 나눠서 질를래.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손실이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이거를 한 번에 손절해 가지고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5만 원씩 찔끔찔끔 손해 보면서 덜어내느냐. 네, 이게 그냥 느낌으로는 일시불과 할부 같은 느낌인데, 네. 현실에서 자산관리에서 지출에서는 할부가 무조건 안 좋잖아요. 이자도 붙고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가지 이게 쌓이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주식 시장에서는 이 템포와 균형만 잘 잡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얘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리한 시점에 할부 지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제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고, 플러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도 이때 쳐버리면 얘는 확정으로 고정이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이잖아요. 네. 유리할 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어쩔 때는 20번 중에 한두 번은 마이너스 3일 때 칠 수도 있고, 오히려 플러스 1일 때 칠 수도 있고, 변화하는 숫자를, 타이밍을 내가 유리할 때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최종 숫자가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실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아니면은 0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에 단점은 감정 소모가 많이 든다. 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반대로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 주셨듯이 정확하게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대로 못하면, 이게 단순하게 제대로 못하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목이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닌데.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최초 질문하고 비슷해져요. 손해 나는 게 죽어도 싫다. 네. 자꾸 미루고 자꾸 쌓이고, 얘네도 이 똥이 네. 적정 균형 있게 쌓이면서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계속 미루면서, 이거의 단점은요, 자기가 맘먹으면은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유리할 때도 미룹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손해나고 매도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맘먹었거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만원씩 20번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상황이 이때다 싶으면은 중간에
일시불 상환을 해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변경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선택은 절대 못하는 거죠. 계속 미루는 선택만 하시는 거죠. 유연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유리한 거를 뒤에 타이밍으로 밀어두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진짜 적잖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똥이 계속 쌓이죠. 그렇죠. 네. 이 방법은, 제가 말하는 방법은 이 똥이 없어지면서 다시 쌓일 수도 있고 없어지면서 쌓일 수도 있고, 이 정해진 화장실이죠. 네. 근데 저기 똥 위에 저거 모락모락 김나는 건가요? 저거 되게 네. 디테일하시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이런 것들이 네. 쌓여야 돼요. 즉 이렇게 모락모락 김 나는 것들이 있고, 김 꺼진 애들, 오래 묵은 지들은 제거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쌓이기만 해서 이 똥이 개수가 많아지고 계속 커지고 늘어나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루다 보면은 쌓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못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분한테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든 간에 제 단어로 말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이게 다 무의미해요. 손절을 한 번에 하는 거는 손절, 나눠서 하는 건 관리, 이런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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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관리가 이제 꼭 뭐 손절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면 그냥 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저는 관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거는 손절로 구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종목에서 손절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묻고 가면서 그냥 관리로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네. 제거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나중에 플러스 내고 나오는 것도 관리니까. 네. 어쨌든 과정에 좀 부분 손절 같은 거는 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어쨌든 손절이라는 개념을 같이 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과정에서 안 끼진 않습니다. 무조건 낍니다. 마이너스가 끼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조금 손절 카드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그거죠. 지금 마이너스 화끈하게 한번, 큰 마이너스 한번 먹고 다시 플러스로 이거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고요. 어찌됐든 뭐 제가 하는 관리나 손절이나 여기서의 공통점은 마이너스 숫자는 껴있다, 피는 본다, 이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제 일시불과 할부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요 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요쯤에서 사가지고 네. 뭐 3,800원 부근에서 물려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네. 왔어요. 네. 그래서 뭐 대충 여기쯤에 왔을 때 3,000원 정도 왔을 때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때 한 번에 일시불로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할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네.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조금 알기 쉽게 네, 맞아요. 보시죠. 네.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샀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고민의 기로가 될 수 있겠죠. 3,000원 정도 오면은. 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고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마이너스 25%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0만 원 확정입니다. 이게 일시불, 그냥 확정. 이 돈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벌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250을 확정 짓느니 여기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래 나는 한 마이너스 10만원 정도 선에서 25번을 나눠서 손실 보겠어, 이렇게 하고 할부를 끊는다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소비할 때 할부를 끊으면은 무엇을 얻어요? 시간을 얻죠. 돈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 나눠지는 시간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네. 같은 맥락인데 시간을 얻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 흐름 동안에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끌다가 이 시간을 끌었을 때 이 사이에서 유리할 때 해주는 거예요, 특정 행위를. 근데 이때 그냥 매도만 해도 여기서 일시불 하는 것보단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나 이런 것도 유리할 때 매수까지 더해가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일종의 뭐 타이밍 매매를 좀 응용한 그런 것들을 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더 정교해지면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 250이 아니라 제가 어림잡으면은 마이너스 100 또는 0 또는 오히려 플러스 50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이런 할부 행위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100년 역사 동안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라서 제가 해결시켜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이 방법만이 최선이다라는 건 또 아니시죠?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잘하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냥 제 어니스트 스타일은 네. 스타일상 이렇게 확정 짓고서 심판받고 다시 쌓아가는 것보다 이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논쟁이 가기 시작하면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기다렸을 때 이미 실패다 너는 뭐 적어도 요쯤에서 빨리 잘라냈어야 되지 않냐. 네. 저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 여기 있는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잡았으면 너가 여기서 이렇게 관리하는 동안에 당장 요 기간적으로 한 요 정도 기간 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네. 이런 의견까지도 이제 가는 거죠. 다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주식하는 분들 되게 많이 이렇게 하시고. 네. 이쪽은 해석과 양면성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너무 모순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제 기준에서는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투박하더라도 잘하면 훨씬 더 잘 되고 투박하더라도 풀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제가 그리고 실제로 많이 클럽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해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능하다인 거죠. 해내긴 해내는데 이 먼 기간 동안에 돌아서 가다 보면은 지치고 답답하고 수익이 못 났다라는 그 불만족도 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신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단점은 해결 가능한 단점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그거는 불만족하더라도 해결은 가능하다. 현실적이다. 아니요. 여기에 이게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똥입니다. 네. 얘가 똥이에요. 똥 하나 있어서 이렇게 똥 싸우고 있으면은 포트로 제가 항상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계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 똥이면은 지치겠죠, 못 버티겠죠. 근데 계좌 운영에서 이 똥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는 여기에 집중하고 얘는 어차피 매매는 계속 할 거잖아요. 네. 1년 뒤에 버디님이 주식을 안 할 거라고 단정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차피 매매를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는 동안에 얘는 책임지고 그냥 관리를 하는 것 뿐이죠. 이러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자신의 포트 자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이 지금 시장에서 풀 가동돼서 다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 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여기에 몰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5천만 원에서 현실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빵이 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세 종목 네 종목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막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묶이면 안 되니까는 여기서 바로 손절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5천만 원이 뭐 전재산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되게 다행인데 막 신용미수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에 대한 이 손절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조금 시작 단계에 되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앞단에 대한 교정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극단적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 범주로 가게 되면은 포트에 5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은 조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는 사람은 현금을 항상 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현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차피 소멸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칼손절하면서 종목을 이렇게 비중을 채우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칼손절 됐었을 때 마이너스 먹은 금액 아니면은 시장 보면서 타이밍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비용,
거기서 소멸되는 기회비용이나 아니면은 그냥 시원하게 1,000만 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한테는 5천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이거 시간 충분히 줘도 거기서 소멸되는 기회비용하고 전자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주제는 나는 정말 손해보고는 못 팔겠다, 손절은 못 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 몰빵에서 들어가 놓고 나는 손해보고 못 팔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처음부터 완전 잘못된 거죠. 네. 이게 뭐가 더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성향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무조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일시불이냐 할부냐. 네, 맞아요. 말했던. 네, 근데 저도 자산관리나 아시겠지만 저 신용카드 안 쓰는 거 아시죠? 네, 언니님 신용카드 안 쓰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일반 소비에서는 할부를 굉장히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니님 그냥 현금이 많아서 신용카드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용카드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담으로 습관이죠. 항상 계좌 관리를 하는 습관처럼 통장이나 뭐 이런 관리도 투자자로서의 습관이라고 그냥 이 얘기는 나중에 네. 한번 좀 제대로 해보시죠. 네. 네.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저는 이 계좌 관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산 관리 일반 소비 패턴 말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할부를 하다가 자신이 유리할 때 일시불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서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홍길동이 오늘 갤럭시 Z 플립을 뭐 요새 한 16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160만 원에 샀어요. 일시불로 샀어요. 근데 한 2주일 있다가 이거 반값 할인한대요. 열받죠? 그죠. 네. 저는 주식시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할부로 해놓고 나면은 시간을 벌었었을 때 이렇게 유리할 때 내가 이때야. 이때 나는 끊겠어.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맞닿아 있네요. 그냥 언니님의 투자관은 되게 일관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부터 네. 만들어가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팔 때도 한 번에 뻥 이렇게 팔지 않으시고 수익 낼 때도 그리고 지금 손실 상황에서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네. 일관적이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 이 나한테 유리한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한 거네요. 그냥. 네, 이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받는 시점의 숫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80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단점은 이게 240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내가 그러면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난 이걸 받지 않겠어. 제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최악 중에 최악은 이게 더 커졌어요. 300으로. 그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네, 이 종목 망한 거 맞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실제로 한 100개의 종목을 매매하는 동안에 한두 개예요. 나머지 98개는 다 살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한 90개는 살려요. 90개 정도는 80만 원을 살렸습니다. 90개를 80만 원 정도 살리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7,200이에요. 그리고 한 10개 정도는 2배로 무너졌다라고 해볼게요. 300으로. 그럼 140만 원씩 더 손해를 본 거죠. 네. 10개 정도는 140개를 140만 원을 더 손해 봤어요. 이러면 1,400. 1,400. 네. 이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5,800 남은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좌를 플러스를 만들어 나간다. 네. 이거죠. 이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케이 9대 1이면은 그건 어니스트 넣으니까 좀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8대 2만 돼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잘해야죠. 네. 잘하는 네.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이쪽은 노력하고 뭐랄까 실력을 연마했었을 때 이게 능동적인 행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이런 구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실력을 쌓아가기로 하면 가능하죠. 네. 의지가 있냐 없냐 차이지 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몰빵에서 팔고 몰빵 팔고 몰빵 팔고 안 되면 손절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진짜 약간 우주의 기운이 필요하죠. 이 시점에 심판받을 때 자신의 운과 아니면은 이 숫자가 얼마나 유리했는지 그 한 번으로 큰 맥락에서 홀짝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네. 때 우주의 기운을 받으면은 내가 그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슈퍼 히어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왠지 좀 되게 그냥 어정쩡하게 보여서 여기에 매력을 못 갖는 여기에 안 끌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었죠. 이게 그렇게 재미없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원희님은 여기가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같은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지. 이거 진짜 잘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건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스로의 사다리 계층을 스스로 설계해서 높여갈 수 있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은행에 예금 적금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마이너스는 항상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할 거는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플러스를 만들지, 여기에 대한 고민의 관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를 과정 속에서 절대 안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 그냥 이해한다기보다도 원래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나면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해야 될 걸 한다.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주식을 할 때 나는 절대 손해보고 안 팔아. 이 절대라는 말이 되게 함정인 것 같아요. 절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뭔가 좀 주식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에는 절대가 없잖아요. 일단. 네. 네. 예금 적금 절대 있죠. 뭐 5천만 원 이하로만 하면 원금 이자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절대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주식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절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게 있나요, 원희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부터 조금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뭉탱이로 막 손절해 막 이런 얘기도 아니고 유리한 방향들과 방법들을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또 그거를 또 그 방법을 더 잘할 수 있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실력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이제 여기 유튜브 말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 오시면은 가입해 두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매매한 것들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투자 클럽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원희님 따라서 매매하면서 공부한 거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도제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클럽이니까 저희 영상 보시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클럽에 오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공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